처음에 화려하게 하는 게 좀 좋나요? 그런 질문 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화려하게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했다가 좀 아쉽거나 좀 그러면 좀 높게 하는 게 나은지,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안전한 편입니다. 오늘의 나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오승일입니다. 수능 시험 후에 대학 입학 전에 하고 싶은 일로 여전히 성형수술이 언급되는데요. 많은 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한 걱정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코성형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코성형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물론 코성형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얼굴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만 16세, 남자분들은 만 17세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하면 성장하면서 코 모양이 다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 얼굴 전체의 균형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 어울리는 코 모양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거의 멈춘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결과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서두르기보단 성장 속도와 시기를 잘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고3은 괜찮은 나이인가요? 고3은 일반적으로 내 성장이 다 끝났다고 보고 저는 한 고2 겨울방학 정도부터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코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수험생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코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시험이 끝난, 수능이 끝난 직후가 되겠죠. 시험이 끝나면 긴 시간 동안 미뤄왔던 자기관리나 외모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겨울방학 기간이 길어서 회복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한 2월 초 사이가 수험생분들 코 성형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마쳤지만 아직 미성년자의 나이시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보호자분과 함께 내원해서 동의서에 서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생일에 따라 이제 성인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당연히 본인의 결정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험생분들이나 약간 이제 어리신 분들이 코 성형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보통 저는 특히 최근에 첫 코 수술은 거의 비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큰 붓기도 1, 2주 내에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 또는 입학 전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험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만족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무보형물 수술의 비중이 높습니다. 콧대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물 반응이 거의 없어서 더욱 회복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될까요? 입니다. 요즘 첫 코 수술을 하는 분들은 과하게 높이기보다는 본인 얼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예인 사진이나 인플루언서의 코 사진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담할 때 본인의 의학 사진을 찍고 얼굴형에 맞는 최적의 모양을 가상성형으로 찾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쁘다는 것은 결국 정해진 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얼굴에 어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흉터입니다. 저는 첫 코 수술은 주로 비주 절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다는 최대 장점이 있고 비주 혈관이 보존되어 회복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귀연골만 써서 비교적 간단히 하는 수술은 비개방을 하는 병원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격이나 늑연골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개방으로 수술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비중격 연장술도 비개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만약에 귀연골을 쓰더라도 귀 뒤쪽으로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작은 흉터만 남게 됩니다. 원하는 라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직반 라인, 반버선 라인은 조금 이제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직선 코 아니면 직반 라인, 그리고 본인 코에서 이렇게 포토샵해서 보정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연예인 코 사진 갖고 오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자기 얼굴에 어떤 코 모양이 어울리는지 의논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코 수술을 통해 모양을 너무 많이 바꾸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본인 얼굴 전체에서 조화롭게 어울리고 실현 가능한 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코 성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불필요한 재료를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둘째는 필요한 재료를 아끼지 말자입니다. 제 기준에 불필요한 재료를 꼽자면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저희 병원에 상담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콧대는 딱히 높이고 싶지 않은데 실리콘을 꼭 넣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외부리를 커버하려면 실리콘을 덮어야 된다든지 실리콘을 안 쓰면 콧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단차가 생긴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콧대를 높일 목적이 아니라면 실리콘 보형물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외부리를 잘 깎고 콧등 단차를 부드럽게 연골로 채우면 실리콘 보형물 없이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그게 바로 무보형물 코 성형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재료를 아끼는 경우는 바로 비중격과 늑연골입니다.
코끝 높이를 어느 정도 확실히 높이고 싶은데 나는 첫 수술이니까 귀연골만 쓰고 싶다거나 비중격 연골이 작아서 크기가 부족한데도 안전을 위해서 늑연골을 안 쓴다거나 하는 계획은 어찌 보면 수술 만족도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금연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코에 직접 압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회복 중에는 붓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재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화려하게 하는 게 그런 질문 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화려하게 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했다가 좀 아쉽거나 좀 그러면 좀 높게 하는 게 나은지,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가 좀 더 안전한 편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했다가 피부가 얇아지거나 비중격이 손상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낮추더라도 완전히 수술 전처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 첫 수술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높인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얼굴에 맞게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수술하시는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재수술을 고려하고 수술하진 않습니다. 거의 첫 수술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얼굴에 맞는, 그리고 본인 취향에 맞는 코 모양을 정확히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코 첫 수술은 재수술이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본인의 목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전문가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닥 오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